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짝이는 멜리타로의 멜리입니다.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저 역시 내가 뭘 했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지? 하고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시간은 참 빠른데 아쉬움은 남고 또 이룬 게 없는 것 같아 마음이 허해지는 순간이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남은 2달을 더 힘있고 에너지 있게 보내기 위해 올해 안에 내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 타로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 리딩에 직접 번호를 선택해봤으니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마음이 가는 번호를 골라보시죠.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얻게 되는 것으로는 8번 컵 카드가 나왔어요. 미련이 있지만 포기하고 떠나는 모습의 카드로 읽히기도 하고요. 또는 무언가를 결심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는 용기로도 읽힙니다. 그런 이 카드가 여러분들이 얻게 될 무언가로 나왔다는 건 단순히 올해 안에 얻게 될 것이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나 관계가 아니라요. 떠남을 통한 새로운 기회나 결심, 그리고 정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카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더 이상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관계나 내가 어쩌지 못하는 관계 또는 바꿀 수 없었던 습관을 이제는 내려놓음으로써 감정적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포기를 하고 떠남이 아니라 더 높은 만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향한 발걸음으로 보이며 이러한 선택으로 내적 성장을 함으로써 이제는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한 것들로부터 이 정도는 앞으로 나는 감당할 수 있고 더 나은 것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자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애로 보자면 미련이 남은 상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떠남으로써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만남을 맞이할 준비가 된 시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방식이나 내가 속한 곳에서의 고민을 정리함으로써 새롭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직을 결심할 수도 있고 학생이라면 유학이나 전과처럼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겠어요. 즉, 여러분이 올해 안에 손에 넣는 것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결단과 전환을 통한 자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카드는 은둔자 카드예요. 카드만 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은 고민 속에 계신지 알 수 있어요. 이 은둔자 카드처럼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삶이나 관계, 또 내가 했던 선택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또는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고민거리와 거리를 두고 일부러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진짜 답을 찾게 되고 그 깨달음이 앞서 나왔던 이 8번 카드처럼 떠남과 전환의 결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더 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요. 다음으로 볼 카드는 내가 미련이 남지만 결심하고 떠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뽑아봤습니다. 레노먼드 반지 카드가 나왔는데요. 반지는 약속이나 계약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관계나 일에 책임을 지고 헌신하는 태도 또는 진지함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래서 연애적으로 본다면 미련의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나에게 맞는 성숙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움으로써 내가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새로운 만남을 맞이하실 수도 있고요. 일적으로는 이직이나 전환 후에 새로운 계약이나 협력 속에서 큰 성장을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새로운 순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그럼 다음 카드로는 내가 얻게 될 것을 맞이할 시기가 언제인지 보기 위해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심판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카드 흐름을 보면 참 인상적인 게요. 떠남의 결심은 충동적인 게 아니라 내면의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결과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끝에 여러분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관계와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되는데, 이 모든 흐름이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면서 이런 변화가 또는 이런 미래가 도래한다는 거죠. 즉, 여러분이 진짜로 얻는 건 내가 무엇을 떠나보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순간이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카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볼 건데요. 깊이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은둔자 카드와 심판 카드와 맥락을 좀 이어가는 카드라고 보여져요. 떠남을 결심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큰 깨달음과 이런 전환의 순간이 다가올 때 변화한 나 자신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얻게 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 전환점을 진정한 변화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다시 채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와 회복력을 얻을 수 있게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얻게 될 것은 화려하고 큰 성과보다는 나는 올해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전 기사 카드는요, 느리지만 꾸준하고 현실적인 기반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인물이에요. 즉, 여러분이 올해 안에 손에 넣을 것은 단순히 한순간의 성취가 아니라요, 앞으로 남은 25년을 넘어서서 다음 해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기반은 연애적으로 본다면 서로 신뢰하고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번 카드가 특히 일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기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전이라는 것의 본질적으로는 감정보다는 커리어와 금전, 그리고 현실적인 삶의 토대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올해 안에 얻게 될 것은 단순한 사랑의 진전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뻗어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현실적인 기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이어서 나온 카드에서는 지팡이의 왕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당분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게 되시는 시기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복이 터졌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커리어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감도 있고 어떤 일을 맡더라도 능률이 오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추진하시는 일마다 성과를 내실 수 있고요.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도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강한 열정과 리더십이 앞서 보았던 이 동전 기사 카드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어서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나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레노먼드 세 카드는요, 사람들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네트워크 안에서 중요한 연결을 맺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 카드는 기다리던 소식이나 기회가 들어온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올해 얻게 되는 가치는 단순히 안정적인 기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반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 특히 내가 오래도록 바래왔던 것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기회가 오는 시기가 언제일지 알아봤는데요. 펜타클 5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사실 숫자로 본다면 5일, 5주, 5개월을 시기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리딩은 핵심이 올해가 가기 전에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숫자보다는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에 집중해 볼 거예요. 이 5번 펜타클은 흔히 거짓 카드라고 불리죠. 기존 유니버셜 카드에서 보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힘겨움 속에 있는 모습의 카드로 읽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실적인 문제,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바로 그 힘든 순간 구사일생처럼 기회가 들어오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즉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이런 시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의 카드를 볼게요. 여기 조언의 카드로 빛의 기둥이란 카드가 나왔습니다. 앞서 나온 카드들과 함께 살펴보자면 여러분은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니 그런 힘든 순간이 온다면 흔들리지 말고 이 스스로의 빛을 믿으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빛의 기둥처럼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다가오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이 올해 안에 얻게 될 것은 바로 지팡이의 여왕의 에너지입니다. 이 지팡이 여왕은 일도 잘하고 사랑도 놓치지 않는 다재다능한 인물이죠. 즉, 올해 안에 여러분은 직업적인 성과와 사랑 두 영역에서 모두 성취와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해내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확고히 하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얻게 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어서 다음 카드를 보면요. 여러분은 사실 지금 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이미 시작했고 그것을 하고 계실 듯 보입니다. 아니면 곧 하고 싶은 무언가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카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미뤄뒀던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올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열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스스로의 불씨를 키워내며 어떠한 것을 시작하게 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카드에서 올해 내가 얻게 될 것과 얻게 되는 이 계기를 보면 모두 지팡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아주 의미 있게 보이거든요. 정말로 여러분의 성취가 나의 열정과 주체적인 선택에서 비롯된다라는 걸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지팡이 에이스가 말하는 시작의 불씨가 결국은 지팡이 여왕처럼 성숙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꼽히는 거죠. 즉, 올해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해냈다 또는 내가 원하던 것을 드디어 용기 있게 선택하여 시작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얻게 된 것의 가치에 대한 카드로 이 레노몬드 백합 카드가 나왔습니다. 백합은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안정과 지속된 기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새로운 시도의 시작은 단순히 시작에서 오는 성취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백합 카드처럼 한층 더 성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기반까지 얻게 되실 거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다음 카드로 시기를 보자면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를 보면 현실적인 기반을 탄탄히 한 시점에서부터 여러분의 영광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반을 잡게 되면 그 후부터는 탄탄대로가 열리게 되고 현실적인 부분과 안정까지 동시에 잡아가실 수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작은 시작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성취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다음으로 조언의 카드를 보겠습니다. 조언으로는 완전한 변화라는 뜻을 가진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정말 이 리딩의 쐐기를 박는 한 방으로 나온 카드처럼 보입니다. 이 조언 카드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로 읽혀요. 첫 번째, 아직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두려움이나 여건 때문에 묶여 있었다면 이번에는 과감히 기존의 상황에서 벗어나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어요. 그 변화를 온전히 즐기면서 받아들이라고 카드가 전하고 있네요. 즐기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은 완전히 달라진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삶을 새롭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3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을 뽑으신 분들은 시작을 여황제 카드로 여셨기에 이번 리딩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황제는 풍요와 결실을 상징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하실 듯 합니다. 또는 4번을 뽑으신 분들이 원하시는 게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애정이든 금전이든 일적인 부분이든 대인관계든 어느 부분에서든 그 한 부분에 확실하게 결실을 맺는다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애정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관계든 새로운 관계든 충만함을 느끼실 듯 합니다. 충만한 사랑을.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작게는 생활의 안정을 말할 수 있겠고 수익의 증가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직업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의 결과물이 눈에 보이게 결실을 맺는 시기를 맞이하실 수도 있겠고 어쨌든 결국 여러분은 어느 쪽이든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큰 결실을 얻고 내면적으로도 풍족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바로 다음 카드 이어서 보겠습니다. 종교를 의미하는 소드 10번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은 여황제 카드처럼 풍요를 얻기 위해 완전한 끝, 그러니까 죽음 같은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미 그 끝을 맞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하던 일이 끝나고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의 이직처럼 익숙했던 방식을 끝내고 새로운 분야에서 풍요를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방식에서는요, 예전의 생활 패턴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종결되고 전혀 다른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도 전환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예전에는 좀 안정 위주의 삶을 살아왔다면 10번 소드카드를 기점으로 이제는 도전과 모험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삶의 방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니면 혼자가 편해서 좀 자발적으로 고립되셨던 분들은 이제는 사회적 네트워크로의 삶을 시도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이별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의 발전을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연애 단계가 완전히 끝이 나고 결혼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금전적으로 보자면 내가 예전에는 돈을 다루던 방식이 은행에 그저 예금이나 적금만 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투자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통해 돈을 굴리는 방식 그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공통점은 똑같아요. 완전히 끝이 나야만 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시작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기가 찾아오거나 이미 그 시기에 들어섰다면 여러분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카드로 레노문드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물고기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금전과 재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해 얻게 될 풍요는 직업적으로나 금전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은 새로운 전환을 통해 실제적인 수익과 안정된 기반을 얻게 되고 그 결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애정적으로도 단순히 감정적인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풍족하고 안정된 형태의 사랑으로서 책임과 안정까지 동반하는 사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카드는 시기입니다. 풍요를 맞이할 시기를 본 카드에서 참 공교롭게도 타워 카드가 나왔습니다. 앞서 나온 배경의 카드로 이 10번 소드 카드가 완전한 끝을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시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워 카드가 나오면서 큰 전환과 붕괴의 시기가 이렇게 풍요를 불러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워 카드를 여기서 단순히 무너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자 동시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올해 풍요를 맞이하는 시점이 지금까지의 틀을 깨트리고 완전히 새로운 기반을 다져가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갑작스럽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조언의 카드로 빛의 시대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조언 카드 역시 여러분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나왔네요. 여러분은 지금을 위해 준비되어 왔으며 지금의 변화와 도전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길이라고 합니다. 이제 빛의 시대로 들어가니 망설임과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임을 카드는 강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4번 카드를 선택했거든요. 이 리딩처럼 정말 올 연말에는 커리어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여왕자 같은 풍요를 마음껏 누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원하는 풍요를 꼭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첫 카드부터 굉장히 강렬합니다. 얻게 될 것으로 죽음 카드가 나왔어요. 죽음은 끝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카드입니다. 즉,
여러분이 올해 안에 얻게 될 것은 단순한 성취나 결과물이 아니라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완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열게 되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지팡이 3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과 도전, 확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려는 결심을 하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죽음 카드가 상징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 가능해진다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올해 얻게 될 새로운 시작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려는 의지 속에서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내가 아주 힘들었던 경험을 하셨거나 여전히 지금 또 그런 상황에 계신다면 그동안은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거나 또는 그저 그냥 꾸역꾸역 버텨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결심을 하고 행동까지 하게 되실 걸로 보입니다. 그게 퇴사가 될 수도 있고 상사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예전에 나였다면 하지 않았을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죽음 카드가 보여주는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여러분 중에는 습관처럼 이어져 오는 끊어내지 못했던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게 되는 계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인연을 붙잡는 대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려는 결심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그동안 걱정이 많고 돈의 흐름이 막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막힘을 끝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저 힘든 상황에서 그냥 버티기만 했다면 이제는 나에게 맞는 새로운 전략과 길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노몬드 기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요, 여러분이 새로운 전환을 선택하고 과감히 한 걸음을 내디디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원하던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 카드는 기다림이 길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선택하는 순간 빠른 응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얻게 될 것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를 보여주는 카드로 이렇게 황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풍요를 얻기 위해서 안정과 주도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을 확실히 컨트롤할 수 있고 질서를 세운 그 순간 빠르고 확실하게 원하던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안정된 순간에 성취가 다가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전환 속에서 기반이 탄탄히 다져지고 안정이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조언 카드로는요, 여기 노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건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는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이 말은 지금은 때가 아니거나 잠시 멈춰야 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나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요를 말해야만 새로운 시작이 제대로 열릴 수 있다라고 카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며 필요 없는 것에 대한 과감한 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될 거예요. 그럼 5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